쌤송의 중국어 문법, 재미있는 중국어 보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전희입니다. 자, 우리 보호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보호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어떤 보호가 있었죠? 정도 보호, 가능 보호, 결과 보호, 방향 보호가 있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볼 보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수량 보호, 동량 보호, 시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 보호부터 먼저 볼게요. 시간 보호는요, 글자 그대로 时间补语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 말고 또 수량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얘는 数量补语, 수량보, 数量补语. 그 다음에요, 동작의 양을 나타내주는 동량보호가 있습니다. 얘는 动量补语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시간보호부터 볼 텐데요. 시간보호는 수로 뒤에서 시간의 정보를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예문을 같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보호는 수로 뒤에서 시간 정보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我睡了하면은 나는 잤어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다라고 하는 이 수로 뒤에 1시간 잤어요, 8시간 잤어요 라는 식으로 이 잠을 잔 만큼의 시간에 대한 그 정보를 보충해 주는 것, 얘가 바로 시간 보호로 我睡了 뒤에 이렇게 8个小时를 붙여서 我睡了8个小时我睡了8个小时 나는 8시간 잤어요 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 요 뒤에 나오는 8个小时라는 말이 바로 시간 보호입니다. 자, 보호는 수로 뒤에서 수로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잤어요 8시간 이라는 식으로 시간의 양을 이렇게 보호로 나타냅니다. 자, 또 다른 예문 하나 볼게요. 我等了 나는 기다렸어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다렸어요. 我等了. 근데요, 나는 1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 기다린 시간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시간 보호입니다. 我等了半个小时我等了半个小时 무슨 뜻이죠? 나는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30분 기다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我等了半个小时.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워줍시다. 자, 하나 더 볼게요. 忙了一天忙하면 바쁘다 라는 뜻이죠. 忙了一天 하면은 바쁘게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 종일 바빴어요 라고 할 때 忙了一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바빴는데 그 바쁜 것이 하루 동안이었어요. 요一天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의 양을 나타내주는 시간 보호입니다. 忙了一天, 하루 종일 바빴어 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 보호가 뭔지 이제 감이 오죠? 근데 우리가 시간 보호가 뭔지는 아는데요, 중국어 문장을 만들 때 비슷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시에 책을 봅니다, 2시까지 책을 봅니다, 2시간 동안 책을 봅니다. 언뜻 보면 2시간 비슷하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요거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봅시다. 2시에 책을 봐요, 저는 2시에 책을 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책을 봅니다 라는 말은 我看书하면 책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2시에 책을 봅니다 라고 한다면은 我2点看书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2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낱말을 지금 보다라는 말 앞에 써줬어요. 그러면 이 2点이라는 말은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순 기억하고 계시죠?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합니다. 시간 부사입니다. 我2点看书할 때 이 2点은 2시라는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입니다. 저는 2시에 책을 봅니다. 我2点看书. 저는 2시에 퇴근합니다. 我2点下班. 저는 6시에 퇴근합니다. 我6点下班. 이런 식으로 언제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는요, 주어 다음에 써줘도 괜찮고요, 때로는 주어 앞으로 가져도 괜찮아요. 2点
뭐 칸슈 2시에요? 저 책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 부사는 문장 안에서 위치가 조금 자유롭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알아둘게요. 자, 나는 2시에 책을 봅니다. 我2点看书 하면 돼요. 근데요, 나는 2시까지 책을 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我看书看到2点我看书看到2点 나는 책을 보는데 그 책 보는 시간이 2시까지 이르릅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看书看到2点看书看到2点 앞에 지금 我자를 생략해 놨는데요. 我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我看书看到2点 나는 2시까지 책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예, 我看书看到2点 이때 看到2点 하게 되면은 칸이라고 하는 수로 뒤에 따오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주는 결과보호입니다. 예, 결과보호예요. 我看书看到2点 나는 2시까지 책을 봐요 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미 시간이 지났으면은 난 2시까지 책을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는 2시까지 책을 봅니다. 我看书看到2点 나는 2시까지 책을 봤습니다. 我看书看到2点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나는 2시간 동안 책을 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2시간 동안 책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看书看了2个小时我看书看了2个小时看书 책을 봐요. 근데 그 책을 보는 게 전부 2个小时 2시간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看书看了2个小时 2个할 때 것자는 경성어로 발음합니다. 2시간 동안 책을 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책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我看书看了2个小时 나는 2시까지 책을 봤어요. 뭐라고 하죠? 我看书看到2点 2시와 2시간을 잘 구별해 주세요. 이것도 가끔 이제 초급 과정에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2시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해요? 2시는 2点 2点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이 点자가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라는 뜻이 있어요. 1点 2点 3点 4点 우리말에서도 예전에 이 점이라고 하는 단위를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넉점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넉점반, 넉점반. 아이가 가게집에 가서 지금 시방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예쁜 시가 있는데요. 우리도 넉점반이라고 하면 4시 반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2시를 2点이라고 해요. 그럼 2시간은 뭐라고 하죠? 2시간은 2个小时2个小时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小时라는 말을 써요. 2个小时할 때 이 가운데 것자는 생략할 수 있어요. 2小时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2시간입니다. 2个小时2个小时 자, 그러면은 2시와 2시간은 뭐가 다른 거예요? 2시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2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지속된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특정 시각을 나타내는지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지 구별을 하세요. 자, 그럼 비슷한 걸로 하나 또 해볼까요? 1월과 한 달은 뭐가 다르죠? 1월은요, 달력의 제일 첫 장에 있는 달이에요. 그죠?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1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각이죠. 네, 어떤 시점을 나타냅니다. 한 달이라고 하면은 이번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속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특정 시각이냐, 지속된 시간이냐를 잘 구별하세요. 1월은 뭐라고 해요? 네, 그냥 그대로 2회 하면 됩니다. 2회. 한 달은 뭐라고 하죠? 한 달은 2个月. 2个月라고 해요. 2회와 2个月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이거는 중국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국어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며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며칠이라는 말 다 아시죠? 네. 근데 며칠은요, 날짜를 물어볼 때도 며칠이고요, 기간을 물어볼 때도 며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오 하는 말은 날짜를 묻는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今天几号 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놀러 가요? MT 며칠 동안 가요? 라고 기간을 물어볼 때는, 几天, 几天이라고 합니다. 자, 几天, 几号. 이 두 가지 구별합시다.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볼 때는 几号를 씁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라는 말 어떻게 하죠? 今天几号?今天几号?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今天几月几号?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今天几号?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중간에다가 今天是几号? 라고 해도 괜찮아요. 今天是几号? 해도 되는데 중국어에서 날짜, 요일, 시간, 가격, 나이, 학년 등을 얘기할 때는요. 시자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죠? 명사수로문이라고 합니다. 명사수로문. 명사가 수로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시자 없이 문장을 완성하는 이런 문장을 명사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들이 명사수로문을 만들 수 있느냐? 날짜, 요일, 시간, 가격, 학년, 뭐 때로는 고향을 나타낼 때도 我上海人,他北京人 하는 식으로 고향을 나타낼 때도 시자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날짜, 요일, 시간, 가격, 학년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시자 없어도 돼요. 그래서 今天是星期一 해도 되지만 今天星期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这个5块钱 이거 5원이에요. 我3年级 저 3학년이에요. 我9岁 저 9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자 없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을 이제 나이, 학년, 가격, 요일, 날짜, 시간 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 문장을 명사수로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나 알아둡시다. 명사수로문.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며칠이에요? 今天几号?今天几号? 자, 이번에는요. 너 며칠 동안 놀러 가니? 너 MT 며칠 동안 가니? 뭐 해외여행 며칠 동안 가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며칠이라고 씁니다. 몇 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써요. 자, 당신은 며칠 동안 갑니까? 你去几天?你去几天?너 며칠 여정으로 가는 거니? 며칠 동안 계획하고 가는 거니? 이런 질문으로 你去几天? 이라고 해요. 호텔에 투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텔에서 며칠 묵으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你住几天?你住几天? 하면은 며칠 묵을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요几天이라고 하는 요 낱말이 바로 시간 보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좀 전에 했던 거 하나만 해볼게요. 等了一个小时等了一个小时 하면 무슨 뜻이 되죠? 等了 기다렸다 一个小时 1시간입니다. 1시간 기다렸어요 라는 말을 等了一个小时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문장을 조금 늘려볼게요. 1시간 기다렸다 라는 말에 그 사람을 1시간 기다렸어요. 그를 1시간 기다렸다 라는 식으로 그라는 목적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等了一个小时 라는 말에 等他了一个小时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를 1시간 기다렸다 라고 할 때는 等他等了一个小时等他等了一个小时 덩자를 왜 두 번 써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앞서서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로 뒤에 보호가 있어요. 等了一个小时 근데 타라고 하는 목적어를 써주려고 하니까 보호는 수로 뒤에 나와야지 목적어 뒤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等이라고 하는 수로를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그냥 이대로 외웁시다. 그를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我等他等了一个小时我等他等了一个小时 이런 식으로 等자 수로를 두 번 넣어준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비슷한 문장 몇 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나는 중국어를 3년 배웠어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중국어 3년 배웠어요. 나 중국어 2년 배웠어요. 이런 얘기 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3년 배웠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3년 배웠어요. 나는 배웠어요부터 합시다. 나는 배웠어요. 我学了我学了
그리고 3년이란 말을 보호 자리에 넣어서 我学了3年我学了3年하면 나는 3년 배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我学了3年我学了3年근데 여기다가 중국어라는 목적어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我学了中国话我学了汉语3年하면 돼요? 안 되죠. 중국어라는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가면은 3년이라고 하는 보어는 목적어 뒤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어를, 동사를 한 번 더 반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我学汉语学了3年我学汉语学了3年하면 됩니다. 나는 중국어를 3년 배웠습니다. 我学汉语学了3年 이 문장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이 문장 응용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더 드릴 겁니다. 나는 중국어를 3년 배웠습니다. 외웁시다. 我学汉语学了3年 근데요, 이게 동사를 2번 반복하는 게 좀 번거롭고 좀 어렵게도 느껴지고 반복하기 싫은데 반복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我学汉语学了3年 이라고 学를 반복하지 말고요. 한 번만 쓰려고 한다면은 이 목적어를 갖다 없애면 되잖아요. 我学了3年 하는 것처럼. 근데 중국어를 3년 배웠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나오자 라고 해서 중국어요? 나 3년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어를 한 번만 써줘도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汉语我学了3年 汉语 잠깐 쉬어주고 我学了3年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汉语我学了3年 자, 그럼 이때 이 한유라고 하는 얘는 도대체 문장 성분이 뭐가 될까요? 我学汉语学了3年 이라는 식으로 学 뒤에 오게 되면 学의 목적어가 됩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딱 끄집어냈을 때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네, 주제라고 합니다. 중국어요? 저 3년 배웠어요. 영어요? 저 8년 배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중국어의 특징 기억나세요? 중국어는 주제 부각형 언어다라는 얘기했어요.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보호가 발달했다, 주제 부각형 언어다, 문장의 어순이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 등등 중국어의 특징을 알고 배웁시다. 자, 중국어 나 3년 배웠어요 라고 할 때 한유 我学了3年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중국어를 3년 배웠어요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我学了3年的汉语我学了3年的汉语 나는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 중국어를 3년 동안의 중국어예요 라는 식으로 3년을 갖다가 한유 앞에 한유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써주면 됩니다. 나는 중국어 3년 배웠습니다. 我学了3年的汉语我学了3年的汉语 하면 돼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중국어 배운 지 3년 되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我学汉语有3年了我学汉语有3年了 나는 중국어 배운 지 3년 배웠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들어갔는데요. 여는 있다, 소유하고 있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 말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웠어요, 중국어를. 근데 그 배운 시간이 3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여자가 시간이 얼마만큼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我学汉语有3年了我学汉语有3年了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중국어 3년 배웠다라는 문장 지금 4가지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하나씩 해볼게요. 我学汉语学了3年我学汉语学了3年 한유를 앞으로 가지고 나올게요. 汉语我学了3年汉语我学了3年 또는 3년을 중국어 앞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我学了3年的汉语我学了3年的汉语 또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자, 시간이 얼마만큼 되다라는 뜻의 여자를 넣어서 我学汉语有3年了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표현을 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에요. 我学汉语学了3年 우리가 시간 보호를 쓸 때
목적어가 나오면은 그냥 목적어 뒤에 싼니엔을 쓰지 말고 수로를 한 번 더 반복해 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국어를 3년 배웠습니다. 我学汉语学了3年. 我学汉语学了3年. 근데요. 나는 중국어를 3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볼게요. 나는 중국어 3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초등학교 때 3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옛날에 배웠어요. 아무튼 과거의 어느 시점에 3년 동안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까지 해서 나는 중국어를 3년째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문장 끝에 러 하나만 붙여주세요. 我学汉语学了3年了. 我学汉语学了3年了. 러자가 굉장히 다양한 용법이 많이 있는데요. 문장 끝에 나오는 러자는요. 현재까지의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이 누적돼서 지금까지 뭐뭐 했다라는 그런 현재까지 지속을 나타내는 러의 용법이 있습니다. 我学汉语学了3年了 하면은 나는 중국어를 3년째 배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 끝에 나오는 러가 지금까지 해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문장도 해석해 봅시다. 他毕业已经10年了. 他毕业已经10年了. 그녀는요, 졸업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세요. 삐이에라는 말도요, 삐가 졸업하다라는 동사고, 이에가 학업이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있는데 10년이라는 말이 바로 뒤에 나왔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공부하다, 기다리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졸업은 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이런 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이 시간 보호를 뒤에다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毕业毕了已经10年 이렇게 수로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설명이 복잡해요? 그러면 설명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문장 외웁시다. 他毕业已经10年了. 그녀 졸업한 지 이미 10년 됐어요. 그녀는요 졸업한 지 이미 10년 됐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비싸님은 하나 더 봅니다. 他去美国2个月了. 他去美国2个月了. 무슨 뜻이에요? 그는 미국에 간 지 2달 됐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他去美国2个月了. 그는 미국에 간 지 2달 되었습니다. 他去美国去了2个月了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갔고요. 간 상황에서 끝났어요. 예, 이렇게 딱 종결된 지속적이지 않은 동사를 쓸 때는 시간 보호가 그대로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两个人结婚才1个月. 两个人结婚才1个月. 두 사람이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결혼하고 결혼식 끝났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라는 의미로 바로 1个月라는 말이 수로를 반복하지 않고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간 보호 살펴봤고요. 수량 보호도 간단하게 볼게요. 数量补语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 수로 뒤에서 동작의 결과나 정도를 수량으로 보충 설명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我的表快5分. 我的表快5分. 내 시계는요 5분 빨라요. 빠르다라는 말 뒤에 붙어서 5분 빠르다라는 식으로 보충해주고 있는 말. 이런 식으로 어떤 수나 양을 나타낸 말이 뒤에 오면은 여기 수량 보호라고 합니다. 弟弟比哥哥小2岁. 弟弟比哥哥小2岁. 남동생은 형보다 2살 더 어려요. 남동생은 형보다 2살 어려요. 小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小2岁 2살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살 나이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大2岁 하면 되겠죠. 大2岁. 자, 이런 식으로 수량 보호는 수로 뒤에서 그 양을 수를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他比我高一点儿. 他比我高一点儿. 그녀가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예, 高一点儿 조금이라고 하는 요 낱말도요. 수량 보호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이라고 양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량 보호는요. 수로 뒤에서 수나 양을 나타내 주는 거다 알아둡시다. 시간 보호는 시간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동량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동량 보호는요. 동작의 양, 횟수를 나타내줘요. 동량 보호는 수로 뒤에서 동작의 횟수나 빈도를 보충 설명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볼까요? 我去过一次.
我去过一次. 나는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2次가 동량보예요. 그냥 我去过 하면 가봤어요 라는 뜻이죠. 거기에 나는 한 번 가봤어요 라는 뜻입니다. 뭐 나는 만리장성에 한 번 가봤어요 해볼까요? 我去过一次长城. 我去过一次长城. 이런 식으로 동량보호 뒤에 이 지명을 그대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我去过一次长城. 자, 그 다음에요. 我去了一趟. 我去了一趟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한번 갔다 왔어요. 난 한번 다녀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한번 갔어요 라고 할 때 去过一次, 한 번이라고 할 때 2次라고 하는데요. 왕복 1회를 나타낼 때는 2趟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趟 하면은 왕복 1회예요. 你去一趟吧, 너 한번 갔다 와. 你来一趟吧 하면 너 한번 왔다가 라는 식으로 왕복 1회를 나타낼 때는 2趟을 사용합니다. 저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我去了一趟. 아, 나 슈퍼마켓에 한번 갔다 왔어요. 한다면은 我去了一趟超市. 我去了一趟超市. 나 슈퍼마켓 한번 갔다 왔어요. 뭐 나보고 또 가려고요? 또 가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我去了一趟超市 하면 돼요. 자, 중국어 못 알아들었을 때 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请再说一遍. 请再说一遍. 한 번이라고 할 때요. 왕복 1회는 2탕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고 할 때는 2遍이란 말 사용합니다. 아, 지금 하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주세요. 请再说一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2遍. 뭐 책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다라고 할 때는 看了一遍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똑같은 횟수를 나타내지만 왕복 1회냐, 처음부터 1회냐, 그냥 1회냐에 따라서 2次, 2탕, 2遍 달라집니다. 我打了2次电话. 我打了2次电话. 나는 전화 2번 걸었어요. 저는 전화 2번 했어요. 라고 할 때, 我打了2次电话.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목적어를 그냥 수로 반복하지 않고 씁니다. 항상 문법도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외워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보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